복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길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배 정도 더 화장실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법에 근거해서 할 때 현실적으로는 화장실의 숫자가 뭐 0.67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남자 화장실은 가면 가끔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현실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해서 정책적인 효과를 똑같이 하려면 네. 화장실 수가 어떠면 여자 화장실이 2배는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아마 규정상으로는 1.5배로 그 법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예로 이거는 이제 한 80년대 독일에서의 한 경우인데 심장병 약이 개발이 돼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을 보니까 심장병의 환자들은 남성이 훨씬 많은데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율은 여성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심장병 약을 개발하는 데에서 그 실험 대상을 남자만을 실험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효과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분명히 다 있지만 이제 뭔가 그 심장약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달랐을 텐데 네. 이제 그 고려가 안 돼서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달라지는 거. 이제 이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얼른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의 지금 여성 정책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면 여성 정책만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정책은 네. 그 정책의 효과가 평등해지게 하려면 이런 그 효과의 평등. 네,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해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성인지적으로 좀 예민하게 봐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분들이 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그 예민함을 갖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제 국가의 모든 정책들에 대한 수혜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미치고 그래서 그 효과가 전체 사회를 평등하게 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중요한 그 정책적인 네. 이슈가 여성부에서도 하고 있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요즘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그래서 쓰고요. 네. 또 성인지적인 정책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유엔은 1995년부터 아주 적극적인 권장을 하는 정책 방향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1998년부터 네. 그 여성특별위원회가 마련되면서 그 정책적인 시도를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인 작업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던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네. 우리가 좀 더 그 네. 여성들의 의미 있는 활동이나 가치 있는 삶에 예. 좀 이렇게 시사점 얻을 만한 그런 변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유럽 쪽은 지금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여성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성주류화와 관련해서 연동해서 본다면 그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 고르게 일단 참여하는 거. 그 참여해서 여성들의 관점이 정책에 투여되는 거.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그 투여된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것이기보다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치 참여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모든 그 직업 분야에서의 고위직의 여성들의 참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에서의 고위직 참여가 아주 미진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 기업의 임원급의 예. 뭐 40% 이상을 여성이 참여하게 하는 정책을 하는 나라 중에 프랑스 같은 나라가 있다든지 지금 법으로 입법화로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치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할당제와 같은 제도들을 가지고 그런 제도를 채택했고 그래서 북구라파 쪽은 지금 이미 국회에 한 40% 이상은 여성이고요. 대통령도 있고 대통령도 여러 번 예. 나왔고요. 그러는 중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노르웨이에서 한 10년 동안 여성 대통령이 나오고 나니까 네. 5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남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역할에 앞선 역할이 없는 길을 간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사회 모든 분야의 최초의 여성들이 저희들의 졸업생이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화를 나오셔서 네. 이화의 총장이 되셨는데 네. 법학을 공부하셨는데 네. 그때 법학 공부하는 여학생이 많지 않았죠? 사회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가면 왜 법학과를 갔냐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법대 여학생도 미팅을 하는군요. 그렇죠. 고시 공부 안 하셨군요. 그랬는데 아마도 지금은 그런 질문을 여학생들이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만 해도 그랬고 저는 사실은 고시 공부도 하고 판사가 되고 싶어서 법학과를 지망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학교 생활 동안에 총학생 회장을 하느라고 아하. 고시 준비를 한 1년 못 하고 네. 그래도 이제 한 1년 공백기 있어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수석으로 학교를 공부하셨다면서요? 법대요. 예. 법학과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면 공부만 해야지 이러고 갔는데 이제 당연직 과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럼 당시에 이래서 이제 높은 건 다 해보셨네요. 과대표도 하시고, 학생회장 하시고, 총장님 하시고. 독일 유학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행정법의 그 학문의 네. 세계는 어떻게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법은 이제 공법과 사법을 나눈다면 이제 네. 공법에 속하고요. 예. 그 공법 중에는 헌법과 행정법과 이제 또 뭐 형법, 또 여러 가지 절차법들이 이제 그 안에 뭐 들어가는데, 소송법 뭐 이런 네, 등등. 그렇습니다. 예. 그러는 중에 국민생활하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세계입니까? 그 분야. 행정법은 사실은 국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법 영역입니다. 예. 법 중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행정법들이에요. 개별적으로 보면 교육 관련되는 교육행정도 있고 보건 관련되는 보건행정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오고 갔던 길에 신호등 표지판 하나도 다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과 관련되는 행정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분 국가나 정부 행위의 기초가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어떤 법적인 그 기반이 제한 되고. 근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그 행정법을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게 말이죠. 네. 우리가 행정법원에도 굉장히 먼 것 같고 그럼 법제처장은 아주 제대로 임무를 찾으군요 그때.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법제처하고 법무부, 뭐 검찰, 네. 대법원, 국민들은 네. 사실 익숙하지만 잘 모릅니다. 네. 법제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법제처는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률 심사, 법령 심사죠.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고 알고 예. 계시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안들이 많습니다. 아, 의원 입법이 아니고도. 네, 그럼 이제 정부가 요즘 의원 입법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에 대한 심사 그리고 또 국회가 만드는 많은 법들에 대해서는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이제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 뭐 이제 시행 규칙 네. 이런 그 하부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사는 모두 이제 법제처가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률 심사와 관련되는 그게 이제 헌법과 일치되는가, 헌법과 위배되는